4년 전 학교 폭력 논란으로 인해 국내 배구계를 뒤흔든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복귀 가능성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침묵을 유지해 오던 피해자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히며 복귀 시나리오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인터뷰는 단순한 개인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배구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폭력, 책임, 용서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시금 마주해야 함을 시사한다. 피해자는 언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제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다. 당시의 고통은 컸지만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시간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당한 사과와 책임이 동반된다면 선수의 복귀 자체를 막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말하며 그동안의 침묵을 깼다. 이 같은 발언은 배구계는 물론 팬들과 대중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간 얼어붙었던 복귀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재영과 이다영은 2021년 학창시절 학교 폭력 논란에 휘말리며 소속팀에서 퇴출되었고 이후 국내 무대가 아닌 그리스, 루마니아 등 해외 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그동안 한국 복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모 구단과의 접촉설이 보도되며 복귀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배구계 관계자들은 기량만 보면 여전히 국가대표급이다. 그러나 이미지 리스크가 큰 만큼 복구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 사안이 특별한 것은 단순한 스포츠 스타 복귀를 넘어 사과의 조건, 사회적 책임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복귀를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복귀의 정당성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여론은 현재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일부는 이제는 기회를 줘야 한다. 벌도 충분히 받았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다른 이들은 공식적인 사과도 피해자와의 화해도 없는 상태에서 복권은 이르다고 반박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피해자가 여전히 자매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밝힌 부분이다. 그는 진심 어린 사과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공식적인 화해나 연락도 없었다. 단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 진술은 복귀 논의의 방향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용서는 행위가 아닌 과정이며 피해자가 복귀를 용인하는 것과 공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인터뷰를 기점으로 과거 사건에 대한 재조명도 이루어지고 있다. 당시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피해자들의 폭로 글을 중심으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자매의 은퇴 요구가 빗발쳤다. 그러나 최근에는 감정적인 분위기에서 판단이 성급했다. 모든 사실이 드러난 것이 아니었다는 재평가 여론도 등장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시각이 피해자의 고통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편적인 정보에 근거한 판단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대한배구협회는 현재 이 사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복귀 여부는 구단의 요청, 선수 본인의 의사, 사회적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협회 내부에서는 지속적인 논란과 이미지 훼손은 리그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스타급 선수 복권은 흥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면적인 고민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한국 배구는 관중 수 감소와 방송 중계 축소 등 위기 상황을 겪고 있어 스타 선수들의 복권은 리그 제도약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존재한다. 이재영, 이다영 자매는 최근까지 언론과의 공식 접촉을 피하며 조용히 개인 훈련에 집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측근은 두 선수 모두 기회가 주어진다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싶다는 뜻을 갖고 있다. 그간의 침묵은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복귀를 위한 분위기 조성과 여론 탐색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한편
스포츠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한 체육 윤리학자는 과거 유럽, 미국 리그에서도 논란을 일으킨 선수들이 사회봉사, 재교육, 공개 사과 등의 절차를 거쳐 복귀한 사례가 많다. 한국은 비교적 엄격한 문화가 있지만 그만큼 구조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계기도 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이번 기회를 통해 스포츠계가 용서와 책임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설정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선수의 복귀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가 폭력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용서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를 반영하는 문화적 시험대가 되고 있다. 정리하자면 피해자의 발언은 새로운 국면의 출발점이 되었고 그에 따라 선수, 구단, 협회, 팬들 모두가 각자의 입장에서 방향성을 정립해야 할 시점이다. 과연 이재영, 기다영 자매는 다시 국내 배구 코트에 설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지 그들 개인의 향방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한국 스포츠계 전체가 어떤 가치를 중시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복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향후 스포츠계의 윤리 기준, 팬 문화, 협회 정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는 그 결정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중이다. 2. 돌싱글즈 7분 MC된 이단. 81kg 도 19kg 비결 쥐곱이 안 맞았다. 간식 끊고 간헐적 단식. 돌싱글즈 2분 출신 이다은이 둘째 출산 이후 20kg 넘게 감량한 비결에 대해 언급했다. 이다은은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8월 둘째를 출산한 이다은은 임신 당시 몸무게가 81kg까지 늘었다가 출산 이후 20kg 이상을 감량해 화제가 됐다. 그는 팬들의 궁금증에 10kg 크게 확 뺀 건 간헐적 단식 덕이 제일 크다. 보통 점심 11시부터 저녁 7시 정도까지만 먹었는데 점심은 꽤 자유롭게 먹고 저녁은 닭가슴살과 야채를 볶아 먹었다. 단백질 쉐이크도 가끔 먹지만 매일 먹으면 너무 느끼하더라. 간식도 다 끊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조제는 전혀 안 먹었다며 체중 조절을 위해 위고비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다은은 쥐고비 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다이어트 보조제 도움은 전혀 안 받았다. 식욕 억제 때문에 보통 도움 받으시는 듯 한데 간헐적 단식을 좀 하다 보면 은근 식욕이 준다. 진짜다. 일주일이 고비. 보조제 없이 다이어트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다은은 현재 키 170cm에 몸무게 59kg 상태라면서 3-4kg 더 빼야 한다. 임신 직전도 몸무게가 55kg이었는데 운동 안 한 몸이라 탄탄함이 전혀 없고 흐물거리는 느낌이었다. 근력 운동을 해야 한다고 털어놨다. 이다은은 또 그냥 앞으로 3개월 내로 남은 거 빼자 이러고 있다. 워낙 많이 찐 케이스라 플러스 27, 너무 빨리 떼면 또 요요가 오지 않을까라며. 돌싱글즈 MC 시작하면 매일 유산소하고 난리 날 줄 알았는데 안 한다. 돌싱글즈 7방송 때 날씬하게 보이는 거 포기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다은은 2022년 MBN 돌싱글즈 2부를 통해 만난 윤남기와 재혼했다. 딸 리은 양을 홀로 키우는 싱글맘이었던 이다은은 재혼 후 지난해 8월 둘째 아들을 얻었다. 오는 20일 첫 방송을 앞둔 돌싱글즈 7분의 MC에 합류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